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5거래일 만에 양봉 흐름 들어와 주면서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오늘 24,000원 이탈도 있었으나 지수도 좋았고 수급도 괜찮게 들어오면서 25,000원 여기까지 또 주가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관망하면서 물량을 어디서 잡아야 할지 고민할 시점이고 가장 좋은 건 여기서 호재가 또 나와주는 거겠죠.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제가 무료 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도 문의 많이 오는데 계속 무료다 보니 유한타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두중을 중심으로 브리핑, 수급, 이슈, 매수타점을 공유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나 종목 추천 그리고 보유 종목도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0월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해한 이런 시장이었고 11월 테이퍼링이나 인플레이션 국내 금리 인상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조언을 받거나 조력자가 있으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 정보방 입장이 되시면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실 수 있고 꾸준하게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최근 흐름만 보면 주가의 움직임이 지루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26,000원 지점에서 다시 24,000원으로 빠르게 떨군 이후에 이 주변에서만 주가가 맴도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4일 동안 8% 가까이 조정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4.3% 반등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사실 두중 오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하루하루의 움직임 크게 동요하진 않으실 겁니다. 조정도 길고 이렇게 가격 조정도 세게 오다가 한참 지칠만 해서 정리를 할 만하면 급등세를 다시 연출을 해주고 또 이런 패턴들이 반복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주가 흐름이 18,000원대에서부터 26,000원, 오늘 다시 25,000원까지 변동폭이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주가가 반등한 이유 딱히 호재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이 일단 살았고 그리고 수급이 또 받쳐주면서 그동안 조정이 나왔던 이런 종목들에게 또 순환매가 이렇게 들어온 모습이죠. 그동안 떨어진 거에 비하면 이 정도 반등으로 만족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반대로 만약에 오늘까지 이게 마이너스 4%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면 추가적인 하락 추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었겠죠. 일단 5거래일 만에 이런 하락세에서 그래도 비교적 큰 반등으로 마감이 되었다. 한 템포 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원전 테마 좋은 반등 흐름을 이렇게 이어갔고 두산 그룹주들도 주가를 또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데 한몫을 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떨어지면 좋은 자리에서 신중히 추매를 하고 또 기대감을 살려서 내년을 목표로 홀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량을 좀 늘려갈 수도 있었으나 내일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증시 방향성이 또 결정이 될 수 있는 만큼 섣불리 두산중공업 물량을 늘리진 않았습니다. 시장은 전일과 다르게 초반부터 상승했던 이런 흐름을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반짝 흐름에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던 이유는 시장의 수급에서 역시나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의 반짝 상승 이후에 그래도 큰 하락 없이 버텨준 이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1% 이상 상승 마감을 하였고 외인이 오늘 3,170억, 기관이 7,600억 순매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이 1,500억 매수, 기관이 540억
정도 매수가 되면서 지수가 좀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걱정 없이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가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MSCI 선진시장 편입 본격 재추진한다는 이런 내용들도 오전에 나와주면서 뭐 편입이 될지 의문점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되기만 한다면 앞으로 시장 더 좋아질 가능성도 내년에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상승했던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면 새로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꾸준히 원전 테마에 대한 관심을 또 시장에서 가져가고 있고 전 세계가 에너지난으로 원전으로 다시 회귀하는데 주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원전 수주에 대한 이런 가능성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이런 똑같은 기대감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사에 이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탈탄소 진통에 프랑스, 영국 원전 확대 시동.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0월 12일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SMR을 개발하겠다 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원전 사업에 약 1조 4천억을 투입하기로 했고 크리스마스 전에 6개의 새로운 유럽형 가압 원자로 건설 소식 발표하기를 원한다는 프랑스 또 보도가 나왔죠. 2017년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원자로 14기를 닫고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75%에서 50%로 낮추겠다고 공언했었다. 마크롱의 친원전 변심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경제장관을 비롯한 핀란드 등 유럽 10개국 16개의 경제, 에너지 장관은 원자력 발전은 기후변화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최상의 무기라며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기고문을 10월 11일 유럽 각국 주요 신문에 게재했다. 올해 말까지 EU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리스트에 원전을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경쟁력이 있는 대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 원전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영국 같은 경우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향후 수년 내 최소 한 건의 대규모 원자력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방향을 추진한다라고 했고 또 SMR 개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어서 보시면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고성장이 필요한 신에너지 시장. 에너지 쇼크는 아직도 전 세계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석연료 투자가 줄어든 만큼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지 않아 폭발하는 에너지 수요를 에너지 산업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최근 에너지 대란 투자 불균형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화석연료 공급이 줄어든 만큼 그 격차를 채울 규모의 그린 에너지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가 청정 에너지 투자를 올해 약 1325조 원에서 2030년 4097조로 늘려가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청정 에너지가 1230억에서 꾸준히 늘어나야 된다. 2050년까지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탈탄소 선진국 스페인, 이탈리아 탈원전 부작용, 탈탄소 모범국으로 분류되는 스페인 1년 새에 전기료가 5배 급증했다. 천연가스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갔고 풍력 발전량도 기상변화로 줄어들면서 전력 대란의 발생에 전기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총 7개의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가 탈원전의 기조를 바꾸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이어간다면 전기료가 5배까지 오를 수도 있겠죠. G7 가장 먼저 모든 원전을 폐쇄한 이탈리아는 이번 에너지 내란으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고 탈원전 탓에 에너지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의 생산 설비 신증설 중단, 해외 이전, 고용 감소 등 국가 경제 영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산업계는 전력 생산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급격하게 전환한다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빠르게 기사 내용들을 좀 읽어 보았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3가지의 이유죠. 첫 번째,
최근 화석 연료에 투자를 줄인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또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화석 연료를 급하게 줄이는 만큼 뭐 신재생이라던가 친환경 에너지를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또 이런 부분 보시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은 원전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좀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 두 번째, 탈탄소 탈원전을 외치고 신재생만 의존하는 주요 7개국이 다시 에너지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다시 사용해야 한다라는 내용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탈원전을 제일 먼저 선언한 요 나라가 전력 수입 의존도를 16%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탈리아 정도로 이렇게 신재생을 당연히 만들어 놓지 않았고 원전 없이는 실행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너무 과도한 탄소 감축에 대한 목표치로 기업들이 탄소를 배출하지 못하게 되면 생산이라던가 설비를 신설한다던가 증설을 중단하는 이런 부분들, 고용 감소가 줄어들 수 있고 국가적 경제 악영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점입니다. 이 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빼놓으면 안 되는 부분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EU 텍소노미, 아마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원전이 포함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안으로 내용이 나올 거고 우리나라 K 텍소노미도 이 EU 텍소노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올 수 있습니다. 굳이 금일 상승 이후에 이런 부분들 말고 좀 이유를 넣자면 탈원전 폐기 공약을 들고 왔던 홍준표 정치 테마로 엮인 점,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정이 이번 주 11월 4일, 11월 5일 이렇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흐름에서 홍준표 관련주가 좀 움직일 때 원전 테마도 같이 좀 움직였던 그런 모습도 살짝 있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UN 기후 협약 또 원전에 대한 내용들 세일즈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11월 달 기다려 봐야겠죠. 이어서 수급을 체크해보면 정말 기관들, 특히나 연기금,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금일도 기관은 48만 주가량 순매수가 되었고 그중 절반 이상인 26만 주가 연기금에서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또 기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외인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25일 290만 주가 들어온 이후에 무려 6일 만에 이렇게 60만 주가량이 들어왔고 개인은 오늘 113만 주를 던졌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같은 경우도 6일 만에 60만 주가 들어와 주면서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무난하게 이끌었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정말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의 노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프로그램 매매를 동반을 하면서 계속 나가는 이런 흐름, 이 부분들, 이럴 때는 주가가 안 가더니 오늘 공매도가 좀 줄고 외인들이 또 힘을 내주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니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받쳐주니까 더욱 좋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은 좋았는데 내일 또 외국인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올지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어제 20만 주가량 이탈이 되면서 5월 1월부터 현재까지 누적으로 마이너스 48만 주가량 순매도한 부분이 체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마이너스로 나갈지 아니면 꾸준하게 또 일정 기간 플러스로 들어와 줄지 앞으로 주가 행방에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공매를 보시면 오늘 좀 3%대로 팍 줄었습니다. 거의 비율 같은 경우도 절반으로 줄었고 수량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오늘 기준으로만 보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좀 공매도가 돌아온 느낌이고 대차장고 같은 경우도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7,100억 그리고 잔고 수량도 2,900만 주로 또 줄여나간 모습이죠.
외인과 기관들이 오늘 들어와 주면서 공매도를 적게 이렇게 친 것도 있지만 또 순차적으로 뭐 잔고 금액이라던가 잔고 수량 이렇게 줄여나가는 부분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뭐 5천억대 그리고 2,500만 주 수준으로 조금씩 줄여 나가야겠죠. 기술적인 분석을 좀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오전의 흐름은 24,000원 부근에서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들로 해서 주가가 오늘 25,100원까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올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5일선을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과 수급만 좀 다시 받쳐준다면 이슈가 없어도 추가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 목표가 우리는 여기를 보고 달리면 됩니다. 26,100원에서 26,200원을 뚫고 유지가 되면서 이 구간에서 또 주가를 움직일 수 있게 하면 상당히 좋고, 그게 아니라 횡보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 박스권 흐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같은 기대감이었으면 상승 추세를 타다가 상승 추세가 꺾여버리면 상승 초입까지 또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었는데 지금은 좀 다르긴 합니다. 최근에 상승 흐름은 26,000원까지 쭉 올렸다가 23,200원이나 23,300원까지 떨구지 않고 일단은 24,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버텨가는 모습인데요. 이때와 지금 또 이 주가에 기대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3일 동안 24,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와 주었고 금일 양봉으로 되돌리는 자리가 나와 주면서 물량을 늘려가 볼까 고민도 해 보았지만 내일 미국장에 대한 이벤트가 있으니 그 이후에 장 방향이 잡힐 듯 보여집니다. 섣불리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추미하신 분들이나 아직 못하신 분들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이 종목은 결판이 나는 건 아닙니다. 여유롭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도저히 혼자서 대응하지 못하시겠다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사 계속 사용하시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8월 말부터는 꾸준하게 좀 수익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